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열렸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 내용을 결론 짓는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상당한 격론이 오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7월 초에 예비 경선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진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네. 우세하기는 연기를 좀 하자 쪽이 더 우세해요? 전반 분위기를 쭉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세요? 있습니다. 네. 자, 경선을 연기하자는 쪽의 입장인 홍 의원 입장에서는 네. 글쎄요, 연기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연기든 유지든 간에 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권력 투쟁이거든요. 네. 경선을 좀 빨리 하면은 유리한 쪽이 있고 경선을 좀 연기를 하면 더 유리한 쪽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지금 다투며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냥 상황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릅니다.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이 나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에 네. 추인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당원에 규정된 원칙을 바꾼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고 네. 어떤 결론이 나도 후폭풍이 무척 심할 것이다 라고 네. 전망해 봅니다. 자, 국회 밖에서는요, 민주당 대선 주자 3명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야권 잠룡 빅3라고 하면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렇게 3명을 보통 말하는데, 오늘은요, 이재명 지사 대신 이광재 의원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행보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손 변호사님? 일단 판을 바꾸거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사실 1위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순위를 내리고 본인이 이제 대권 후보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지지율 격차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특별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명의 힘을 뭉쳐서라도 지금의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 단계는 일단 경선 연기입니다. 일단 시간이 주어져야 어떤 이슈 전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 이재명, 그러니까 1위 후보를 견제하는 3명의 이제 2, 3, 4 그 이후의 후보들의 연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야기는 지금 정책 연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권 후보 경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경선 연기를 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오늘 열리기 하루 전날이죠.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일이 2가지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했던 일, 이 2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세 번째로 원칙과 약속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덧붙였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가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의원총회 하루 전날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당내에서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연기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을 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반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도 이제 인터뷰 기사 읽어봤지만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겠다. 그게 네.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지사가 명분상으로는 앞서 있는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뽑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때 대선 주자들한테 동의까지 구했어요. 네. 그런데 상황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명분상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사가 명분상으로는 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네,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끌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아무래도 경선 분위기도 달아오르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그냥 서로 간에 세력 재편만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합종연행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뭔가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명분상에서는 좀 앞서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재명 지사를 향한 반격도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최문순 강원지사가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든 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SNS에 올렸던 글을 캡처해서 함께 올렸습니다. 바로 지난 2006년 8월 30일, 그러니까 2016년 죄송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당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쓴 글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시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경선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해당 글에서 경선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경선 일정을 연기를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의 5년 전 주장은요. 현재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다른 대선 주자 측의 논리와 같은 것이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했던 발언으로 다시 반격을 당한 셈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5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아까 언급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죠.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고 재반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꾸준히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5년 전과 180도 바뀐 입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공한 이유를 대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정한 특별 당규다. 특별 당규 되기 전 했던 나의 말과 특별 당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의 말을 비교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좀 왜곡인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게 원칙이잖아요. 저런 원칙을 본인 스스로 과거 했던 말과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정치인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의 과거 SNS 글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이재명 지사 측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학생들 경우에도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날짜 연기하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당 상황,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거를 뭐 흥행하는 요소로 볼까요? 아니면 별로 좋지 않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가로등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하수구를 찾는 게 아니라 가로등 밑에 가서 찾아요. 아하. 가로등 밑이 밝으니까. 아하. 정작 물건을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를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왜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렸을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경선 연기했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 민생을 챙기라고 얘기했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민주당이 변화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변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질책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지금 한가하게 대선 경선 룰싸움 할 때냐 이런 이제 따가운 눈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선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화학적 조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글아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충돌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고 실망하고 아예 등 돌리는 시기까지 질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더라도 당내에서 토론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결정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